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크로스 파이낸스 3월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밸류에이션 기초랑 멀티플 관련돼서 마켓 평가 방법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DCF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만 저희가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저희가 했던 거 생각해 보면 크게 회사의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시장 가치 평가 방법과 이익 평가 방법이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익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투자안에 뭐 A, B, C라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뭐 투자안은 즉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투자를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 A, B, C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떤 투자안에 투자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얘는 저희가 1,000원 내면 1년 후에 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2번은 1,000원, 1,000원, 1,000원씩. 그다음에 3번은 1,100원, 1,150원, 1,200원. 네, 이렇게 받는 거. 자, 그냥 일단 그냥 봐도 어, 뭐가 더 좋을지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한 10초만. 네, 나는 A가 좋을 것 같다. 나는 B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네, B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C보다 적어요, 다. 그래서 그리고 1,000원을 줬는데 물론 이제 1,000원, 1,000원, 1,000원 해서 뭐 수익이 있긴 하지만 네, C랑 비교하면 네, 금액 자체가 적죠. 자, 고민의 포인트는 A냐 C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총 금액을 보면 C가 3,000원보다 많아요. 네. 근데 A가 3,000원을 1년 만에 다 줘버립니다. 이러면 A를 할 거야, C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로 평가를 해서 A가 기업 가치가 높은 거냐, C가 기업 가치가 높은 거냐,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네, 우리가 한정돼 있는 1,000원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하게 네, 그 정리하는 과정을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부르는 네, 현금 흐름 할인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이 이익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추정을 해서 네,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미래 현금 흐름. 아까 보셨듯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이거를 지금으로 땡겼을 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 방법이라고 해서 NPV라고 부르기도 하고, DC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이 영업이나 운영 과정에서 이용 가능 현금 흐름, 즉,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뭐 이게 다시 뭐 자산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용도로 자금이 쓰이지 못하는 거 빼고, 실제로 프리 캐시플로우, 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한다면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네, 이거를 계산을 한다면, 이게 바로 그 기업의 현재의 가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걸 좀 전제를 해야 되는데 IR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 계획의 추정 결과가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추정해 놓은 숫자 자체가 신뢰성이 높으면 이 기업 가치가 되게 높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신뢰성이 되게 높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추정 결과 자체가 잘 모르겠다, 그냥 뭐 대충 찍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기준으로 나온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실제성, 그다음에 신뢰성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투자 현금 흐름은 크게 자산 투자와 운영 투자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자산 투자는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기계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뭔가 유형 자산이 남는 것들을 자산 투자라고 하고, 운영 투자는 날라가 버리는 것들, 뭐 인건비 계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용역을 쓴다든지, 이래서 회사에 뭔가 무형으로 자산은 남지만 유형 자산이 안 남는 경우를 보통 네, 그 오펙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이 유형 자산으로 남으면 조금 안심은 하겠죠. 눈에 보이니까. 아, 쟤네가 뻘짓 안 했네. 네, 유형자산 이런 거 건물 샀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면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근데 오펙스를 쓴다. 즉, 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막 그래서 뭔가 무형의 자산을 네, 형성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물론 이제 뭐 기술 쪽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이 오펙스랑 캐펙스를 나누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시거나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오펙스랑 캐펙스가 뭘로 분류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CF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식은 우리가 N년차 캐시플로우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캐시플로우를 할인율 네, 이라는 걸로 나눠서 네, 계산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할인율은 조금 뒤에서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미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미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밸류에이션 속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정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네, 뭔가 추정을 해놔도 위로 올라가던 아래로 떨어지던 그 추정이 완벽하게 맞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예상을 좀 수반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NPV를 구하면 사실 NPV 값이 하나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는 아니겠죠. 근데 되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보통 이 NPV로 구한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보시면 맨 뒤에 민감도 분석 같은 것들이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얼마일 때,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인율이 워낙 좀 민감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뭐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NPV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NPV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좀 민감하지 않게 네, 좀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IR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NPV랑 IRR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네, 일단 엑셀 파일을 통해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좀 더 어드밴스 돼서 네 가지 안으로 저희가 투자 안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안은 A, B, C, D는 공이 일단 1,500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안이고 우리한테는 1,5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A 안은 초반에 아주 비교적 큰 돈이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막 까이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네, 이런 경우가 있고 B안은 초반엔 거의 없는데 뒤에 큰 돈이 막 들어옵니다. 네, 4년 후, 5년 후. 그다음에 C안은 좀 그거보다는 좀 뒤에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좀 빼주는 편인 것 같고 D안은 초반부터 좀 주는 편이에요. 네, 대신에 이제 뒤에 초반에 많이 줬기 때문에 뒤에 좀 적게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것도 한 10초만 나라면 어디 투자할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 이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초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희가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C가 좋을지, 네,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뭔가를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감으로 평가하는 거 말고 어쨌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10초 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니 계산을 해봐야 알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뭘로 할 거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표를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투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MPB와 이제 IRR 이런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셨을 텐데 실제로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이 A안을 좋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회수기간법이라는 그러니까 즉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엄청 빨라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 내가 1,500원 넣고, 일단 1,500원 땡겼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나는 이거 그냥 무조건 버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가 좀 이상하더라도 아니 난 뭐 일단 벌었으니까 뒤는 이제 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든지 뭐 다른 방안을 찾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가 좀 중요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이런 수익 가치나 뭐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A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B나 C나 D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는 투자 회수 기간은 D가 좀 빠른 편이고 네, C랑 B랑 C는 좀 늦은 편이 되겠죠. 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1,500원, 나가는 돈은 요거의 합계. 네, 우리가 받는 돈은 요거의 합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목 금액으로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 요거를 그냥 뭐 회계적 이익률법,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은 명목 금액으로 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B안이 가장 높습니다. 네, B안이 3,400원이 들어오고 C안이 3,300원, 네, D안이 3,100원이라서 여기 230%, 2.3배를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 ROI 방법으로 보면 일단은 B안이 이제 가장 좋은 투자 아닙니다. 자, 근데 조금 깨름칙하죠. 야, 5년 후에 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보셨던 MPB라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상세 계산을 가보면, 자, 저희가 이제 할인율, 네, 할인율로 뭔가 이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즉, 예를 들면 1년 후에 300원은 지금 이거를 300원을 주면 1년 후 300원이랑 똑같을까요? 음, 네. 일단 뭐 명목 금액은 똑같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3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은행에 그냥 1년만 넣어놔도 최소 뭐 좀 금리에 따라서 뭐 3% 5% 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302원, 303원 막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10%까지 받으면. 뭐 그렇게 되면 지금 300원이 1년 후 300원은 아니네. 네, 그래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자를 붙이는 게 이제 1년 후로 가는 거니까 1년 후의 금액은 이제 땡겨서 내가 할인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디스카운트 할인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이 300원은 1년차 할인율 네, 10%를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 1.1로 나누면 현재 가치는 272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272원을 10%로 불리면 내년도에는 3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450원은 만들려면 현재 371원을 넣고 1년 10%짜리 두 번, 두 번 하면 1.21, 21%의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가 붙으면 450원이 됩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죠. 10%만 돼도. 그래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사실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자, 900원을 5년 후에 900원을 이 10% 할인율로 하면 무려 61%의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계산법이니까. 그래서 900원을 넣어놓으면 558원을 넣어놓으면 5년 후에 900원을 받게 됩니다. 네, 꽤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이 할인이 들어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들을 이제 매 연도를 쭉 합쳐서 수익성을 내고 그 수익이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로 할인된 것들의 합계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로 투자하는 것들을 빼주면 이 투자 안에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2,200원을 벌 건데 1,500원을 쓸 거니까 770원 정도의 이익이 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MPB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할인율 10%로 적용을 했을 때, 자, MPB는 766원, 796원, 779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C안이 가장 좋은 안이. 네. C안이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안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슈가 생기겠죠. 왜 누구 맘대로 10%인가요? 네, 요런 이제 챌린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5%로 바꿔볼까요? 5%를 바꾸면 할인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장기의 수익이 좀 유리해집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장기에 많이 몰려있는 B안이 가장 좋은 안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20%로 한번 늘려볼게요. 20%나 할인이 되면 5년차 할인율이 네, 그 훨씬 더 이제 세지겠죠. 이 경우는 뒤에 캐시플로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D안이 제일 좋은 MPB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MPB의 맹점인데 사실 이 할인율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제가 별도 강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할인율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보통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자본 조달을 예를 들면 10%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나는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본 조달을 10%로 했으니까 1년에 10%씩은 그냥 날리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나는 그래서 1년 후에 있는 그 내 수익을 10%로 까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투자자의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적인, 논리적인 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회사도 조달 비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단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투자를 받아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맹점은 외부 투자자의 이 조달 비용은 금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는 내가 1년에 이 뭔가 돈을 빌렸을 때 쓸 수 있는 비용, 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할인율을 정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 또 다른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이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서 NPV가 많이 바뀐다. 네. 그래서 이 할인율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인율에 따라서 막 바뀌는데, 이게 투자는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맞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IRR입니다. 네. IRR은 MPB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를 요 할인율에 넣어주면, 이 할인율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MPB 가치가 0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엑셀에 IRR 기능이 있어서 IRR 자동으로 구해주는 방법인데, 네, 요 기능 그 기능을 통해서 구한 IRR을 이 할인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번엔 B안이 MPB가 0이 됐죠? 네, 그리고 이것도 C안도 한번 넣으면 네, 이렇게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25.4%로 할인하면 이 D안은 MPB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IRR의 의미는 얘를 1,500원을 복리금리로 매년 투자했을 때 이 안이랑 똑같아진다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 1,500원을 25.4%씩 금리를 계속 줄게. 1,500원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한뭐 300, 네, 갑자기 기사였네요. 네, 370원 정도, 75원 이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를 계속 매년 375원씩 주면 1,500원을 5년 동안 375원씩 받은 게 1,500원이랑 똑같아진다. 네, 요게 25.4%입니다. 할인율. 네,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네,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할인율이 변하지 않는 IRR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얘가 복리 이자율은 제일 좋은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MPB만 쓰는 게 아니라 이 IRR을 보완적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밸류에이션 하시게 되면 MPB는 얼마냐? 근데 걔의 IRR은 얼마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PI는 아까 보셨던 ROI를 기간별로 할인을 해서 적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PB랑 같은 결론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네, 할인율에 따라서. 그래서 요 ROI를 수익률 개념으로 MPB처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네, PI 수익성 지수를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MPB가 많이 쓰이니까 얘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DCF에 오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랑 IRR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MPB가 좋아요, IRR이 좋아요? 이걸 항상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 MPB가 아까처럼 어떤 건 여기는 IRR은 얘가 높은데 MPB는 얘가 좋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네, 요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MPB입니다. 네, IRR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IRR이 투자, 아니,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 원짜리에서 10%를 얻는 IRR 10%짜리 투자안이 있고, 천 원짜리에서 30%를 얻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 10%는 1년 후면 1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 수익은 1,000원이 됩니다. 자, 천 원짜리 수익에서 30% 하는 1년 후에 30원을 봅니다. 아, 300원 정도를 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로는 30원, 300원 버는 30%짜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 수익으로 보면 1,000원짜리가 더 크겠죠. 네, 만 원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NPV 룰과 IRR에서 그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상호 독립적 투자인지 배타적 투자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원이 무한정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IRR 높은 게 좋은 거예요. 30%짜리 계속 투자하면 되죠.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배타적인 투자 아니죠. 우리가 만 원짜리 투자를 하거나 천 원짜리 투자하거나 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적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NPV 큰 게 오히려 더 좋은 네, 그 일반적인 그 투자 안의 선택 기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네, 배타적인 투자 안에 있을 때 이제 NPV가 가장 큰 투자를 해야 실제적으로 수익이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IRR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20.9% 네, 요거를 IRR로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안에서 이 450원은 이 이후에 4년 차, 5년 차에도 같은 IRR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게 이제 IRR 지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즉, 이제 같은 수익률로 계속 그게 돌아준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IRR이 좀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RR 약점은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보시면 네, IRR이 이렇게 이게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 이 비공면의 네, 그 값에서 해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IRR이 7.1%도 나오고 33%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양반이고 막 마이너스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네, 실제로. 그 다음에 IRR은 이런 그 현금흐름이 꼬여 있는 경우는 IRR이 아예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제 현실적 그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에 투자라는 게 이렇게 이쁘게 처음에 금액이 확 들어가고 나중에 수익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4년 차에 큰 돈이 훅 들어가면서 우리 추가 투자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IRR 숫자가 다 꼬여버립니다. 네,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IRR이 되게 객관적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NPV가 그래도 우선이 되고 IRR은 보조지표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밸류에이션 방법론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도 많이 쓰이는 DCF 방법, 그다음에 모든 회계사나 뭐 이제 회계법인들이 밸류에이션 할 때 DCF를 기본으로 깔고 다른 걸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DCF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네,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MPV를 구하는지 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3월 월간 급학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